제 이름은 한도윤입니다. 포항 죽도시장에서 30년 넘게 횟집을 하며 별별 손님들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평생 장사하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믿기 어려운 일이 제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허름한 판잣집 마당, 무너져가는 지붕 아래에 놓인 2대의 업소용 냉장고. 겉은 번쩍거렸지만 그 안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날 수백만 원어치 생선을 가득 채워 넣었는데 다음날 가보면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낡은 장부에 빼곡히 적힌 글자였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 혼자 산다고 하셨으면서 대체 무슨 아이들이라는 거지? 제 손은 떨렸습니다. 혹시 범죄 조직에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노인이 모르는 사이에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각, 오후 1시 30분이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해진 점퍼에 낡은 신발, 그 초라한 모습 그대로. 그러면서 광어와 문어를 18kg씩 주문했고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언제나 빳빳한 신권 다발이었습니다. 어르신, 이 많은 양을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설마 무슨 일에 휘말리신 건 아니죠?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어딘가 떨리는 손끝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평범한 장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 평생을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이 곧 드러날 거라는 걸.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포항 죽도시장 동문 골목에서 작은 횟집을 30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새벽엔 경매장 종소리가, 낮엔 손님 부르는 상인의 목소리가, 저녁엔 포항 운하 쪽에서 불어오는 비릿한 바람이 가게를 스쳐갑니다. 웬만한 일엔 놀라지 않는 편이지만 지난가을부터 매일 오후 1시 30분만 되면 제 심장은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늘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손님 때문입니다. 해진 점퍼, 꿰맨 흔적이 남은 바지, 앞코가 달아 본드로 붙인 운동화. 허리는 구부정하고 말수는 적은데 손길만은 유난히 정갈한 정만식 어르신이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수조를 한 바퀴 훑고는 정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서 오이소. 오늘은 광어가 살이 좋습니다. 어떤 걸로 드릴까요? 광어, 육문어, 이 오징어 10점, 합쳐 18kg 회 반, 탕거리 반.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18kg면 성인 30명도 먹을 양입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봉투를 꺼내 빳빳한 신권을 반듯하게 정리해 내놓습니다. 은행에서 막 뽑은 듯한 5만원권, 한 장도 굽지 않은 모양. 하루 200만원 가까운 돈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갈 때마다 제 머릿속엔 물음표가 하나씩 더 생겼습니다. 어르신, 이만큼은 큰 잔치 아니면 잘 안 나가는데 혹시 포장 도와드릴까요? 스티로폼 네 상자로, 얼음은 상자당 5삽, 뚜껑에 날짜하고 1시 30분만 적어주이소. 어르신의 주문은 늘 분 단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포장은 스티로폼 4상자, 얼음의 양, 상자에 적을 표기까지 정확했습니다. 계산도 한치 어긋남이 없었고요. 그렇게 포장된 상자는 가게 앞 공영 주차장 모퉁이에 묶어둔 녹슨 리어카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죽도시장 중앙길을 가로질러 포항 여객선 터미널 방향으로 난 피탈길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나흘째 저는 알바생 오지훈에게 부탁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 보라.
지훈이는 요즘 드론을 곧잘 띄웁니다. 골목 위로 드론을 살짝 올리니 비탈맞길 끝 허름한 판잣집 마당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장님, 마당에 업소용 냉장고가 2대 있어요. 스테인리스 큰 거요. 집은 낡았는데 냉장고는 거의 새 것 같아요. 집값보다 비쌀 텐데 이상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지켜보니 전날 우리가 포장해 드린 상자들이 그날 저녁이면 사라졌고 다음날 낮에는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매일 몇백만 원어치의 음식이 어디론가 사라지는 패턴. 다섯째 날 맞은편 정육점 서병수 형이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아, 그 어르신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한우 80만 원어치씩 사가신다. 현금 그것도 신권으로. 뭐가 있긴 있다. 과일 가게도 그렇다 카더라. 하루 합치면 3, 400은 쓰는 셈인데 혹시 돈 돌리는 일에 끼인 거 아냐? 요즘 피해보는 노인도 많다 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혹시가 늘어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연민이랑 경계심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누군가에게 누가 될까 두렵기도 했고 그냥 모른 척 넘기기엔 찜찜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일주일째 비가 줄줄 새는 하늘 아래서도 어르신은 1시 30분을 맞춰 오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젖은 점퍼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죠. 포장을 서두르는데 어르신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이 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공책 떨어졌습니다. 만시 고맙소. 그 짧은 사이 펼쳐진 페이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 수량, 그리고 각 항목 옆에 적힌 같은 단어 하나. 야식. 반복되는 글자. 그 아래엔 화살표와 간단한 표시. 1시 30분 출발 2시 10분 도착. 그날 밤 저는 결국 파출소에 들렀습니다. 박지은 순경은 제 얘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금액 신권. 의심할 사유는 맞아요. 그런데 확인 없이 단정하면 선한 일도 상처가 납니다. 내일은 제가 멀리서 보조할게요. 기록은 제가 맡고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의외로 사람 다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엔 확인하고 싶습니다. 8째 날 저는 더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선 울릉으로 가는 여객선 출항 안내가 들려왔고 영일만 쪽 바람은 소금기를 품고 골목을 흘렀습니다. 1시 20분 얼음을 미리 재고 상자에 테이프를 붙이며 상호와 날짜 그리고 어르신이 늘 요구하던 숫자 1시 30분을 적었습니다. 정확히 1시 30분 어르신이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손등엔 반창고가 붙어 있었고 걸음은 전날보다 더 느렸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비도 오고 바람도 셉니다. 얼음은 조금 덜 넣을까요? 늘 하던 대로 얼음은 5삽. 짐을 실어드리며 저는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상자에 적는 1시 30분이 왜 중요한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만식 정해진 시간이라서. 짧고 단단한 대답. 더 묻고 싶었지만 저는 물러섰습니다. 대신 오지훈에게 리어카를 멀찍이 따라가 보라고 눈짓했습니다. 지훈이는 시장 골목을 지나 축도 초등학교 뒤편 언덕을 빙 돌아 올라갔고 저는 가게 안에서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문자 보냈어요. 마당 냉장고 열림 확인. 그런데 오늘은 누군가 챙겨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데? 헬멧 쓴 청년들입니다. 조끼 입은 거 보니 야간조 끝난 사람들 같아요. 박스 나눠 들고 기숙사 쪽 골목으로 사라졌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단서들이 순서대로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상자에 적힌 1시 30분, 공책의 야식, 매일 텅 비는 냉장고, 그리고 새돈. 어쩌면 우리가 붙여온 의심의 이름표가 다른 단어로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파출소 앞 벤치에서
박순경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장면까진 확인했네요. 내일은 출처를 봐야겠어요. 가능하면 어르신께 정식으로 여쭤보죠. 혹시라도 건강이 안 좋으시면 먼저 안전부터 챙기고요. 예. 급하게 몰아붙이진 않겠습니다. 아홉째 날 어르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 30분을 지나 2시 반 저는 괜히 얼음을 다시 퍼 담았다. 비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시장 스피커에선 울릉행 오전 출항을 알리던 안내가 결항으로 바뀌었고 바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안 오시나 봐요. 어제 손등에 반창고 있던데. 혹시 편찮으신 거 아닐까요? 지훈아, 주소 알지? 너무 가까이 가지 말고 먼저 주변만 보고 오너라. 해가 기울 무렵 지훈이가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마당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구급차 사이렌이 들렸어요. 어르신이 쓰러지신 것 같아요. 저는 가게 불을 급히 끄고 달렸습니다. 피탈길을 올라서니 판잣집 마당에 사람 서너시 모여 있었고 구급대가 들것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박순경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도윤 씨, 놀라지 마세요. 의식은 있으시고 지금 응급실로 이동합니다. 방 안에 공책이 하나 있는데 가족 연락처 대신 장부가 빼곡하네요. 잠깐만, 저 공책 혹시 야식이라고 적힌 페이지가 있습니까? 내 날짜 옆에 야식, 그리고 1시 30분 출발 2시 10분 도착. 표시가 계속 반복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상자에 적었던 1시 30분, 공책의 야식, 기숙사로 향하던 헬멧. 제 안에서 의심과 연민이 서로를 밀어내다가 결국 확인해야 할 책임만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 저와 박순경, 지훈이는 방 안을 정리하며 어르신의 장부를 한 장씩 넘겨봤습니다. 숫자들 사이로 드문드문 적힌 몇 개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숙사, 쪽방, 야식, 그리고 빈칸으로 남겨진 한 줄. 내일도 1시 30분. 내일도 1시 30분. 도윤 씨, 내일 그 시간에 맞춰. 우리가 대신 준비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어르신이 못 오실 겁니다. 예. 얼음 5삽, 스티로폼 4상자 18kg. 늘 하던 그대로 맞추겠습니다. 저는 장부를 조심히 덮었습니다. 가로등이 켜진 골목 끝에서 포항 여객선 터미널 쪽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1시 30분이라는 숫자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을 향해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가게로, 박순경은 파출소로, 지훈이는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러. 내일 1시 30분에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내리고 돌아오는 길에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 하나뿐이었습니다. 1시 30분. 단순한 식사 시간이 아닌 무언가 정해진 약속 같았습니다. 그 정해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정만식 어르신은 매일 시장에 와서 음식을 사고 똑같은 방법으로 포장해 간 것이겠지요. 집에 돌아와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제 아내 박미라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늦게까지 가게에 붙어 있는 것 같던데. 그 어르신 있잖아. 매일 18kg씩 회랑 고기 사가는 분. 오늘 쓰러지셔서 구급차에 실려갔어. 아이고,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셨나 보다. 근데 왜 그렇게 큰 양을 매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 하루 200만 원씩, 그것도 신것만. 집은 판잣집인데 냉장고는 업소용으로 2대나 있고. 아내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괜히 너무 깊이 엮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위험한 일이면? 나도 알아. 근데 이번엔 다르다. 단순히 장사꾼 호기심이 아니야. 뭔가 책임이 느껴진다. 그렇게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고 새벽 경매 종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시장 사람들의 표정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겠지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만식 어르신이 어제 구급차에 실려갔다더라. 다들 웅성거렸습니다. 오전 내내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제 손은 자꾸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병원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런데 점심 무렵 파출소에 박지은 순경이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어르신은 다행히 큰 위기는 넘기셨습니다. 영일대 쪽 병원에 입원 중이세요. 하지만 아직 회복이 덜 돼서 대화는 조심해야 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어제 공책은? 예, 제가 가져가서 기록했습니다. 날짜 옆에 야식, 기숙사, 쪽방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더군요. 역시 그냥 단순한 소비가 아니었어. 순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확인하러 가시죠. 만약 어르신이 매일 준비한 걸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현장을 직접 봐야 합니다. 예.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오후 1시가 다가오자 제 심장은 벌써부터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어르신이 오지 못하니 우리가 대신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어르신이 늘 주문하던 그대로 광어 6kg, 문어 2kg, 오징어 10kg, 총 18kg를 손질해 4개의 스티로폼 박스에 나눠 담고 얼음은 상자마다 5삽씩, 마지막으로 뚜껑에 굵은 매직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1시 30분 상자를 들고 나오니 박순경과 알바생 지훈이가 이미 공영 주차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드론을 준비했고 박순경은 카메라가 달린 작은 장비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어르신 대신 움직여보죠. 같은 시간,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 리어카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서늘했습니다. 무거운 상자가 흔들릴 때마다 마치 어르신의 구부정한 허리와 떨리는 손이 제 뒤에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1시 30분 전각.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도시장 중앙길을 지나 포항 여객선 터미널 쪽 비탈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하는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어르신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판잣집 마당, 그리고 번쩍이는 냉장고 2대. 저는 어제 본 장면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뚜껑을 열고 상자를 안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러자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사람들이 옵니다. 골목 어귀에서 헬멧을 쓴 청년 3명이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몸에는 회사 로고가 찍힌 점퍼가 보였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 철근 냄새가 스며든 듯한 차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 안에서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 겁니까? 청년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저씨가 누구신데요? 이건 늘 봤던 건데요. 그의 눈빛은 경계심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청년들은 상자를 나눠 들고 골목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도윤 씨, 따라갑시다. 우리는 멀찍이 따랐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온 청년들은 포항제철소 기숙사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지나 큰 길을 건너자 커다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숙사 건물의 관리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청년들은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어르신이 매일 시장에서 사가던 음식은 포항의 기숙사 노동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게로 돌아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겁기도 했고 한편으론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설마 어르신이 자기 먹을 것도 아니고 저 사람들 먹이려고 매일 그렇게 무거운 짐을 끌고 다니신 겁니까? 아직은 확신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진 범죄 흔적보단 선의의 흔적이 더 뚜렷해 보입니다. 저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남은 그 차가운 감촉은 어르신이 남겨둔 또 하나의 메시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내일 다시 1시 30분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같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어르신이 매일 사가던 음식들이 사실은 기숙사 청년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라는 장부의 글씨도 단순한 착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왜 하필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양을, 그것도 신권으로만 결제했을까? 그리고 왜 홀로 사는 노인이 본인도 먹고 살기 힘든 처지에서 그렇게 큰 돈을 쓰며 남을 챙겼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가게를 열고 앉아 있었습니다. 축도 시장 골목마다 활기가 넘쳤지만 제 눈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파출소의 박지은, 순경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 씨, 어르신이 깨어나셨습니다. 오늘 낮에 병문안을 가보시죠. 예, 저도 꼭 가 뵈어야겠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영일대 근처 종합병원 병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 병상에 누워있는 정만식 어르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지만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놀라셨죠? 도윤입니다. 축도 시장에서 회 팔던 정만식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흐리긴 했지만 제 얼굴을 알아본 듯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씨, 사장 양반 여기까지 와주었구먼. 괜찮으세요? 많이 놀랐습니다. 어제 쓰러지셔서 모두 걱정했어요. 만씨, 내가 괜한 걱정을 끼쳤구먼.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옆에 있던 박지은, 순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매일 같은 시간에 그렇게 큰 양을 사가신 겁니까? 그것도 신권으로만.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눈동자가 이리저리 흔들리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만씨, 그게 아이들을 위해서였네. 아이들이라누? 어르신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만씨, 내 아이들은 아니네. 하지만 내겐 그들이 꼭 내 자식 같았어.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의 눈빛은 멀리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내 젊을 적 포항 제철소에서 일했지. 땀 흘리며 쇳물 퍼내고 밤낮 없이 교대 돌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대부분 지방에서 홀로 올라온 청년들이었지. 먹을 것도 잘 돼도 변변찮았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단한 무언가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늘 하는 말이 있었네. 언젠가 우리도 돈 벌면 회 한 번 실컷 먹자. 근데 다들 제대로 못 먹어보고 늙어가 버렸어. 지금도 기숙사에 사는 젊은 애들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네. 저는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장부에 아이들이라고 적은 이유. 그것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러나 자신이 젊은 날 함께했던 그 청춘들의 그림자를 지칭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렇게 큰 양을. 그래, 내 가진 건 별거 없지만 남은 돈이 있으니 쓰기로 했네. 나야 곧 갈 몸이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 배고프잖아. 방 안 공기가 먹먹해졌습니다. 박순경도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왜 굳이 신권으로만 결제하신 겁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액수로. 누가 시킨 건 아닙니까? 어르신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지는 듯 했습니다. 만식, 그건 그는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숨을 고르듯 기침을 했고 간호사가 다가와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환자분, 아직 말씀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병실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르신의 말은 분명 선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건만을 고집하고 같은 시간에 움직였던 건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도윤 씨,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나눔이라면 왜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패턴을 지켰을까요? 맞습니다. 뭔가 아직 숨겨진 게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길, 영일만 바닷바람이 거칠게 불어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제 마음도 그 바다처럼 출렁거렸습니다. 어르신이 말한 아이들의 진심을 믿고 싶은 마음과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심이 뒤엉킨 채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내일도 오후 1시 30분이 되면 또다시 새로운 단서가 제 눈앞에 나타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일대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제 머릿속을 괴롭히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신권과 정확한 시간. 단순히 선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지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뭔가 감춰진 사연이 있다고 직감했죠. 그날 오후 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내 박미라도 함께였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어르신은 여전히 수척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커 덕분에 좀 숨통이 트이네. 괜히 소동만 일으켰어. 저는 망설이다가 마음을 다잡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신권으로만 결제하셨는지, 왜 매일 1시 30분이었는지요. 어르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창밖 영일만 바다를 한참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키고 말았구먼. 사실은 로또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로또 말씀이십니까? 만식, 그래, 3달 전. 내가 로또 1등에 당첨됐어. 세금 떼고 나니 34억 남더군. 그게 지금 내가 쓰는 돈의 전부야.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르신의 초라한 차림과 낡은 집, 구부정한 허리와 리어카. 그런 모습 뒤에 그런 거액이 숨어 있었다니. 사실 처음엔 아무도 말할 생각이 없었네. 나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돈이었으니까. 이미 몸은 병들어 있었고 남은 시간은 길어야 1년이라는 판정이 떨어졌지.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르신 무슨 병이십니까? 만식 간경화 말기라네. 술로 젊음을 다 태우고 결국 이렇게 됐지. 의사가 그랬어. 길어야 1년. 어르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체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만식, 그래서 생각했네. 차라리 이 돈으로 젊은 애들 먹여 살리고 하루라도 배불리 먹게 하자. 나처럼 배고프게 늙어가는 꼴은 안 보이게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신권은 왜 쓰신 건가요? 매일 은행에서 새 돈을 찾으신 건가요? 정만식 어르신은 피식 웃었습니다. 만식, 내가 돈을 찾을 때마다 늘 같은 창구에 가서 부탁했네. 부디 새 돈으로 달라고. 그게 나한테는 작은 고집이었어. 쓰는 돈이 단순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꼭 새 출발 같길 바랐거든. 깨끗하게 쓰고 싶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종교적 신념보다도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1시 30분은 왜 하필 그 시간이었습니까? 안식, 그건 우리 아들 때문이었네. 병실 안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만식, 내 아들이 사고로 떠난 날,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던 시간이 딱 오후 1시 30분이었어. 그때부터 시계만 보면 그 시간이 눈에 밟혔지. 나한텐 그게 매일 약속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네. 그래서 그 시간마다 꼭 똑같이 준비하고 싶었어. 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려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르신의 행동은 이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신권세 출발, 깨끗한 나눔. 1시 30분 아들과의 마지막 약속의 시간. 매일 반복되는 거액의 지출 남은 시간 동안 나누기 위한 결심.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파출소 박지은 순경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신 게 사실이더군요. 로또 당첨금으로 들어온 34억. 그리고 그 이후 매일 일정. 금액을 출금하신 내역도 은행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오해가 풀렸네요. 범죄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나눔이었던 겁니다. 병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영일만 바닷길 위로 어선들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죠. 파도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갈매기 울음이 마치 어르신의 지난 세월을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도윤 양반,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에게 배부른 밥상을 차려주고 싶네. 그게 내 남은 소원일세.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예, 어르신. 이제부터는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1시 30분 어르신이 다시 오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는 걸. 병실에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저녁 저는 죽도시장으로 곧장 돌아왔습니다. 상인들이 이미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던 탓이었죠. 반찬가게 김 사장, 정육점 박 사장, 그리고 과일가게 이 사장까지 모두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도윤 씨, 어르신 진짜 괜찮으신 거야? 경찰까지 얘기 나오던데. 매일 수백만 원씩 쓰던 돈, 그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들 오해하셨습니다. 범죄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르신은 로또에 당첨되셨습니다. 세금 떼고 34억. 그 돈으로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계셨던 겁니다. 한동안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다가 곧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린 범죄니 뭐니 의심부터 했는데. 허허,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셨구먼. 상인들의 표정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본인 남은 시간 동안 젊은 아이들 굶지 않게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소원이라 하셨습니다. 모두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과일가게 이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윤 씨, 그럼 우리도 좀 돕는 게 맞지 않겠나? 어르신 혼자 다 짊어지게 할 게 아니라. 맞아, 나도 고기 원가에 드릴 수 있네.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나도 반찬 몇 가지는 따로 챙겨드리겠어. 그냥 장사만 할 게 아니지 않나?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오해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시장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르신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될 겁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30분 저는 일부러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축도시장 골목 끝에서 낡은 리어카를 끄는 정만식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회복이 덜 된 탓인지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육점 박 사장이 미리 준비해둔 한우 한 덩이, 김 사장이 포장해온 반찬 꾸러미, 이 사장이 챙긴 과일까지 모두 제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 하는 건가? 어르신, 이제 혼자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함께 합니다. 어르신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거 괜찮은 건가? 괜히 여러분 짐 되는 게 아닐까? 짐이라뇨. 오히려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진짜 장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그 작은 리어카는 어느새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회화고기, 반찬, 과일이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지나가던 손님들조차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며 아름다운 일이네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르신은 여전히 링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지만 제가 전한 소식을 듣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르신, 시장 사람들이 다 함께 하겠답니다. 이젠 어르신 혼자가 아닙니다. 만씨, 고맙네. 정말 고맙네. 어르신의 손은 마르고 차가웠지만 그 떨림 속에는 확실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일만 바다 위로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멀리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1시 30분은 단순히 어르신의 시간이 아니라 죽도시장 모두의 시간이 된 것이라고. 그날 이후 죽도시장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후 1시 30분이면 자연스레 가게들이 문을 잠시 닫고 상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의식처럼 리어카를 중심으로 음식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손님들도 이상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지켜보다가 눈시울을 붉히거나 작은 과일 하나라도 얹어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풍경은 어느새 시장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포항 지역 신문사 기자가 시장을 찾아왔습니다. 수산물 경매장 옆에서 사진을 찍던 젊은 기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도윤 사장님 맞으시죠? 요즘 시장에서 특별한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나눔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아, 그게.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일을 괜히 세상에 알리는 게 맞을까 싶었습니다. 어르신은 원래 조용히 하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르신의 뜻은 혼자 묻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어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시장에 정만식 어르신이라고 계신데 사실은 그분 덕분에 시작된 겁니다. 기자는 메모를 하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역 신문 일면에 커다란 제목이 실렸습니다. 죽도시장의 기적, 하루 1시 30분에 울려 퍼지는 나눔의 시간. 기사에는 정만식 어르신의 사연, 시장 상인들의 동참, 그리고 리어카에 실려 나가는 음식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신문을 보고 찾아온 시민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봉투를 들고 와 기부금을 내밀었고 어떤 이는 반찬을 한 통씩 준비해 왔습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애들도 여기서 과일 한 조각 얻어먹고 웃을 수 있다면.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장사꾼으로 살아오며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어르신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어르신, 이제 시장만이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기부금이 꽤 모였습니다. 만식, 정말 그런가? 허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될 줄이야. 어르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제와 달리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뒤 죽도시장 한켠에 커다란 냉장고가 설치되었습니다. 상인들과 시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냉장고 앞에는 작은 현판이 붙었습니다. 민수 나눔 냉장고. 도윤 씨, 이 이름 괜찮지? 어르신 아들 이름을 따서 지은 거라네. 네. 민수라는 이름이 여기 살아 숨쉬게 됐네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단순한 가전제품 하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은 상징물이었으니까요. 냉장고는 매일 오후 1시 30분 음식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횟집의 싱싱한 회, 정육점의 고기, 반찬 가게의 국과 나물, 과일 가게의 사과와 배, 그리고 누군가 몰래 두고 간 빵과 우유. 필요한 이들은 누구든 와서 가져갔습니다. 노숙인도, 독거노인도, 아이들까지. 냉장고 문이 열릴 때마다 웃음과 감사의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매일 그 앞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정만식 어르신 혼자의 일이 아니다. 시장과 시민 모두가 함께 짊어진 약속이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영일만 언덕 위에서 노을빛이 냉장고 표면에 비치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을 품고 있는 것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도윤 양반 내가 떠나도 이 시간은 계속될 수 있겠지. 예, 어르신. 이건 이제 모두의 약속이 됐습니다. 그 대화를 마주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어르신이 없는 그날 이후에도 오후 1시 30분은 반드시 이어질 거라는 걸. 내일도 모레도 오후 1시 30분은 반드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죽도 시장 한켠에 세워진 민수 나눔 냉장고는 이제 시장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문에 이어 방송까지 다뤄지면서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도윤 사장님 맞으시죠? 이번 주 토요일 정만식 어르신께 포항시장 표창장을 드리려 합니다. 장시간 나눔을 이어오신 공로를 시민과 함께 기리고 싶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르신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창가에는 바다를 바라보듯 앉아 계신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링거줄에 의지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어르신, 이번 주 토요일에 시청에서 표창장을 드린답니다. 어르신 덕분에 포항이 따뜻해졌다고요. 표창장이라니.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아들 목까지 밥 해먹이려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큰일입니다. 아드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내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줄은 몰랐구나.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죽도시장을 나섰습니다. 시청 앞마당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노란 현수막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포항시민 나눔상 정만식 어르신. 어르신은 휠체어에 앉은 채 가족처럼 저와 상인들의 부축을 받으며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물론 어르신 덕을 본 보호소 관계자들까지 모두 와 있었습니다. 포항시장이 표창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귀하는 지역 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여 시민에게 귀감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못다 간 제 아들이 하고 싶던 일을 조금 대신했을 뿐입니다. 짧은 수상 소감이었지만 그 순간 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카메라가 제 가게 앞을 비추자 저는 다소 쑥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르신 이야기를 세상에 더 알릴 수 있다면 그
그 정도 불편함은 견딜만 했습니다. 사장님 어르신과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처음엔 범죄가 아닐까 의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을 향한 사랑이었죠. 그 마음을 시장 모두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방송은 전국에 전해졌습니다. 포항 바다와 죽도 시장, 그리고 민수 나눔 냉장고가 화면에 담겼습니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우리 동네에도 만들고 싶다, 진짜 감동적이다 같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어르신의 병세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오래 버티시기 힘드실 겁니다. 가족처럼 곁을 지켜주세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매일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때로는 정육점 박 사장, 반찬가게 김 사장이 교대로 옆을 지켰습니다. 어르신은 숨이 가빠오면서도 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내일도 꼭 오후 1시 30분에는 리어카를 채워야지. 민수가 기다리니까. 예,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0일 만에 해가 저물고 죽도 시장 가로등이 켜질 무렵 저는 늘 떠올렸습니다. 처음 어르신이 낡은 봉투에서 빳빳한 돈다발을 꺼내던 그날, 텅 빈 냉장고 안에 적힌 단어 아이들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던 그날, 그 오해와 의심이 이제는 모두 눈물 어린 존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르신이 언제까지 버티실지 알 수 없지만 오후 1시 30분의 나눔은 이제 시장과 시민 모두의 약속이 되었으니까요. 밤바다의 불빛이 0일만 수면 위로 반짝이던 그날, 저는 가게 불을 일찍 내렸습니다. 어르신의 호흡이 가빠졌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포항우나 다리를 건너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시장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안내 방송이 흘렀습니다. 울릉행 아침배는 내일 기상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늘 듣던 문구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약 냄새 사이로 링거의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은 창가 쪽으로 살짝 몸을 돌려 누워 계셨고 박지은, 순경과 제 아내 박미라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도윤입니다. 왔습니다. 아, 도윤 양반 오늘도 1시 반 했는가? 예. 시장 사람들이 다 함께 채웠습니다. 고기회, 반찬, 과일까지. 아이들이 싱겁다며 간장 더 달라 해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르신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마른 손이 허공을 더듬더니 제 손을 찾았습니다.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니 소금기 스민 바람 같은 체온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잘했네. 내일도 1시 반. 예. 내일도 모레도. 걱정 마십시오. 간호사가 조심스레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가자 어르신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희미한 숨 사이로 낮고 고른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만식 내 장롱 아래 서랍에 공책이 있네. 마지막 장에 적어뒀지. 혹시 내가 먼저 가면 그대로 해주게.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제가 절차 도와드릴게요. 공책도 잘 보관하겠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창밖 가로등 빛이 병실 벽을 타고 흘렀고 링거 방울은 작은 시계처럼 시간을 세웠습니다. 어르신은 몇 번 더 눈을 떴다가 감았습니다. 그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아이들 1시 반 새벽녘. 어르신은 아주 차분하게 숨을 고르더니 마치 먼 항구로 배가 미끄러져 나가듯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제 손등 위에서 그의 손이 천천히 가벼워졌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는 오랫동안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는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축도 시장에서 함께했던 상인들이 검은
점퍼 대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헌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르신의 유언대로 공책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도 1시 30분 내 상자 얼음 5삽. 아이들 먼저. 여보 글씨가 참 단정하시네 마지막까지. 예. 이건 약속이네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장례 마지막 날 어르신의 집으로 가 장롱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차곡차곡 접힌 영수증 사이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겉엔 민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작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못 먹은 회를 오늘도 나눴다. 내일도 1시 반에 또 나눌게. 저는 사진 속 청년의 웃음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필시 어르신의 젊은 날, 쇳물과 바람 속에서 버티던 얼굴들과 겹쳐 보였겠지요. 봉투를 조심히 접어 공책 사이에 끼웠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민수 나눔 냉장고 옆에 작은 현판을 하나 더 세웠습니다. 정만식 어르신의 시간, 오후 1시 30분. 오늘도 열립니다. 도윤 씨 시청에서 나눔 시간을 정식 프로그램으로 묶자고 합니다. 저는 안전과 동선을 돕고요. 고맙습니다. 시장은 매일 그 시간에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시장 확성기 안내 출항 정보가 끝나면 우리 진행 멘트가 짧게 이어졌습니다. 이곳은 오후 1시 30분 나눔이 열리는 포항 죽도시장입니다. 급하신 분은 잠시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님들은 의외로 미소로 답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런 건 오래 걸려도 괜찮아요. 정육점 박 사장은 고기결을 예쁘게 갈라 상자 위에 얹고 반찬가게 김 사장은 뜨끈한 국물을 꽉 닫힌 용기에 담아냈습니다. 과일가게 이 사장은 껍질을 얇게 벗긴 배를 반짝이게 깎아 올렸고 저는 그 모든 걸 상자 4개에 나눠 넣었습니다. 뚜껑에는 늘 같은 글씨를 적었습니다. 1시 30분 시간이 지나며 골목 풍경은 더 커졌습니다. 포항제철소 기숙사뿐 아니라 근처 쪽방촌과 노숙인 쉼터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마중이 왔습니다. 헬멧을 벗은 청년들은 예의 바른 목소리로 인사했고 어르신들이 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좀 짭짤하니 맛있네요. 입맛 까다로운데 합격 줍니까? 합격이요. 내일도 1시 반이죠?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 대신 상자 뚜껑을 2번 두드렸습니다. 뚝뚝. 그 소리가 신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시장 아케이드 천막을 두드리는 핏방울 소리에 맞춰 상자를 채우고 있는데 낯익은 그림자가 냉장고 앞에 멈췄습니다. 어르신의 판잣집이 철거되던 날 도와주던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만식이 참 잘 가셨어. 그 사람 늘 시계를 보더니 1시 반만 되면 번쩍 일어났지. 이젠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구나. 모두가 같이 지키는 자리입니다. 어르신의 묘에 처음 인사를 간 날, 저는 스티로폼 상자 중 하나에 곱게 썬 광어 몇 점과 미지근한 차를 함께 챙겨갔습니다. 영일대 쪽 바람이 묘비를 스쳤고 멀리 울릉행 배편 안내가 다시 들렸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했습니다. 내일도 합니다. 그 공책 마지막 장 저는 접지 않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죽도시장 입구 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죽도시장 오후 1시 30분. 글자체가 투박해도 충분했습니다. 지나가던 관광객이 묻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그 시간에 잠시 멈추고 다시 시작합니다. 가을이 겨울로 넘어가며 바다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오후 1시 30분이면 사람들의 손길이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김치를, 누군가는 떡을, 누군가는 물티슈 한 팩을 올려두었습니다. 누군가는 말없이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여보, 가끔은 조금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신기하게 그 시간만 되면 덜 아프다. 그럼 계속합시다. 그 시간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 같으니. 어느 저녁 가게 구석 의자 어르신이 늘 앉던 자리에 잠깐 쉬러 앉았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손을 올리니 오래된 나무결이 따뜻했습니다. 그때 박지은 순경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내일 1시 30분 경찰 봉사 동아리도 합류합니다. 이동 동선은 바르게 안내할게요.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탑장을 보내고 냉장고 옆 작은 현판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손끝에 묻어난 물기와 세제 냄새 속에서 오늘도 똑같은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내일도 1시 30분. 내 상자. 얼음 5삽. 아이들 먼저. 어르신이 남긴 글씨가 이젠 제 손놀림이 되었고 시장의 호흡이 되었고 도시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가끔은 계산대 아래 서랍을 열어 봉투에 든 흑백 사진을 살짝 꺼내봅니다. 젊은 청년의 웃음 위로 바다빛이 겹쳐지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죽도시장 시계는 오후 1시 30분에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곧 다시 움직입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를 누군가의 투손이 채우기 위해서. 저는 상자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잘 다녀오이소. 여기 시간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동네에서는 어떤 약속의 시간을 만들고 싶으신가요? 작지만 꾸준한 나눔, 기억하고 싶은 누군가의 이름으로 이어가고 싶은 약속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 특히 마음에 남은 장면 혹은 더 듣고 싶은 뒷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느낀 점, 경험담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다음 편을 기다려주시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